안녕하세요. 초보택시입니다. 자, 다들 운행 잘하고 계시죠? 수고 많으십니다. 자, 이번 영상의 주제는 고급 대형 택시를 하면 건강이 나빠지는 4가지 이유입니다. 이거 들어보시면 중형하시는 분들은 고급 대형은 아예 생각도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고급 대형을 하시다가 후회하시고 혹은 건강이 나빠지셔서 그만두고 중형으로 넘어오신 기사님들도 꽤나 많으십니다. 그분들이 다들 말은 안 하시지만 넘어오신 이유 중에 수입도 있지만 건강이 나빠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저 역시 고급 대형을 많이 했고, 하면서 뭔가 아니다 싶어서 정리를 하고 나왔고, 고급 대형은 이런 단점도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리죠. 사실 중형 택시 기사님들은 이미 이제 정보가 많고 주변 기사님들에게도 듣고 그래서 이제 빠꼬미가 돼서 고급 대형을 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고급 대형에서 누구를 꼬시려고 하냐면 바로 택시를 시작하시는 기사님들이에요. 그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고급 대형 택시의 장점만 어필하면서 꼬시고 있죠. 참 그렇게 해서 바로 고급 대형으로 시작하시는 기사님들이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고급 대형으로 넘어갔다가 지금 후회하는 유튜버 분들도 꽤나 많으시죠. 사실 수입을 생각하면 그분들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자원봉사를 하고 계신 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고급 대형을 하면 왜 건강이 나빠지는지 중요한 4가지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 가장 심각한 겁니다. 퇴근을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서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기사님들이 보통 이제 근무하시는 시간을 보면 한 10시간에서 11시간 전후로 하시는 게 평균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10시간에서 11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아니죠. 그러니까 만약에 11시간을 내가 한다라고 하면 10시간 정도 일을 하시고 이제 마무리할 즈음에는 어떻게 돼요? 차 대가리를 집방향으로 해서 천천히 가죠. 그래서 횡단보도 있으면 집방향으로 가다가 횡단보도 설 수 있는데 또 서서 잠깐 쉬다가 그러면 대부분 이제 우리가 마치 소 몰아가듯이 옛날에 염소 몰아가고 닭 몰아가듯이 몰아가면 집방향으로 얼추 갑니다.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좌우 왼쪽이나 어이없게도 뒤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뭐 옛날 같으면 그쪽은 건너타십시오라고 했지만 요즘에는 그렇게 얘기해도 승차 거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뒤로 가면 가야 되긴 하지만 그런 경우는 잘 없고 대부분 이제 좌우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도 얼추 집방향으로 갑니다. 자, 그렇게 가면서 또 콜이 뜨면 집방향 콜들, 집 근처 콜은 잡고 가는 거죠. 그래서 중형 택시는 내가 일을 끝마치는 집에 퇴근하고 싶은 그 시간에 거의 조금 차이, 한 뭐 10분에서 한 많아봤자 20분 정도 차이로 해서 조금 일찍 도착하거나 조금 늦게 도착하거나 해서 집으로 갈 수 있고 일을 마무리할 수 있어요. 이걸 중형 택시 기사님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그게 당연하지 않냐라고 생각하겠지만 고급 대형은 이게 불가능합니다. 왜? 퇴근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콜이 내 마음대로 뜨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급 대형은 무조건 강제 콜이에요. 목적지가 보이지 않아요. 난 무조건 잡아야 돼요.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잡고 나서 목적지를 확인하고 내 방향이 아닐 때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몇 번만 해도 경고 먹고 정지돼 버립니다. 그래서 그건 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 대형이 얼마나 어이없냐. 내가 이제 한 10시간 했어. 이제 한 1시간만 하고 집에 가야지. 30분만 하고 집에 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지막 콜을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집방향으로 가면 다행이죠. 근데 그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는 경우도 꽤나 많습니다. 오히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울 어디에 산다, 경기 어디에 산다라고 할 때 집방향으로 콜이 뜰 가능성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거의 없어요. 운 없으면 정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뭐 이를테면 내가 강남이야. 마콜 하나 하고 가야지 라고 하는데 우리 집은 강동이야. 근데 콜은 어디다? 일산, 김포, 인천, 인천공항 이런 데 뜨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골 때리는 거예요. 내가 원래는 이제 10시간 정도 했고 여기에서 이제 한 1시간 정도가 내 일하는 체력 정도에서 한계고 그 다음에는 쉬어줘야지 또 다음날 컨디션 좋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면 강제로 근무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원래 예정했던 것보다 짧으면 30분에서 길면 1시간, 1시간 반, 2시간씩도 더 길어지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한 5시간, 6시간 근무한 상태에서 일을 한 1시간 더 한다.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문제는 택시기사가 논팽이가 아니고는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돈은 못 벌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보통 9시간, 10시간, 11시간 요 사이가 평균입니다. 그러면 그게 사실상 우리가 체력을 거의 오늘 정도에서는 충분히 다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중형은 거기에 맞춰서 일을 마무리하지만 고급 대형은 그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고급 대형이 일을 하면 할수록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사님들의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얼굴빛이 검해지고 그런 이유가 뭐냐? 일을 끝나는 시간이 불규칙해요. 당연히 집에 도착하고 쉬고 잘 수 있는 시간도 불규칙해지겠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는 시간이 2시간, 3시간이 매일 달라져 보세요. 근데 그게 피곤한 상태예요. 심지어 좀 멀리 가버린 날은 집으로 귀가하는 시간에 조는 거예요. 그래서 고급 대형 기사님들은 마콜하고 집으로 바로 퇴근하지 못하고 중간에 오다가 졸음운전으로 한참 꾸벅꾸벅 하는 경우도 많고 솔직히 저도 그러다가 죽을 뻔 몇 번 했습니다. 갑자기 감이 이상해서 눈을 확 떴는데 차선을 바로 옆 차선으로 옮겨 있는 상태라든지 거짓말 아니고 아니 고속화도로로 막 오는데 졸음운전 하면서 집에 오는 거야. 마콜을 마치고 근데 눈 깜빡하고 뜨니까 옆 차선이야. 그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기사님들 많습니다. 고급 대형은. 그래서 오다가 도저히 졸려서 못 오고 중간에 차 세워놓고 자다가 집에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렇게 만성 피로가 계속 누적이 되는 거예요. 저도 고급 대형을 손해 많이 보고 차 던지고 포기한 이유가 바로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게 가장 큽니다. 이렇게 하다가는 졸다가 죽을 것 같다. 마지막에 이태공 콜 잘못 하나 받아서 진짜 죽겠다 싶어서 그만뒀습니다. 고급 대형을 하시려는 기사님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해결 방법이 있습니까? 잘 생각하십시오. 진짜 힘듭니다. 만성피로 별것 아닌 것 같죠? 사람이 죽어갑니다. 말라 죽어갑니다. 그리고 졸음운전하면 그냥 한 방에 인생 박살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여유있게 하려면 그러면 일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답이 없다. 자, 두 번째. 이건 역시도 우리 건강에 굉장히 나쁜 거예요. 물론 저는 이걸 즐겼어요. 운동 삼아 한다라고 생각했지만 무거운 캐리어를 굉장히 많이 싣습니다. 그냥 캐리어를 많이 싣는 게 일상이에요. 왜? 당연히 인천공항을 많이 운행하니까. 야, 초보택시 너도 인천공항 많이 운행하지 않냐? 그리고 인천공항만 운행하는 택시들, 중형 택시들도 많지 않냐? 자, 중형 택시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손님들이 캐리어가 많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구조적으로 많이 들어가지 않고 물론 제가 많이 실어보니까 캐리어 한 4개까지도 실려지긴 해요. 근데 일반 손님들이 사람 많고 캐리어 많으면 애초에 요즘에는 뭘 한다? 고급 대형 택시를 부르는 거예요. 그럼 뭐 요금 조금 더 나오는데 근데 편하게 짐 많이 싣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어느 정도는 손님들도 알고 있죠. 자, 이걸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캐리어 많고 무거운 짐 많은 손님들은 당연히 고급 대형을 부른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 이게 왜 굉장히 안 좋냐? 자, 이게 자세 변화에 따른 디스크 압박입니다. 허리에 가장 안 좋은 경우에서 두 번째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무거운 캐리어를 싣는 행동은 정말 안 좋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가장 안 좋은 자세가 앉아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게 디스크 터지기 직방입니다. 이건 그냥 맛이 가는 거예요. 이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으로 두 번째 허리 디스크의 가장 부하가 심한 게 뭐냐? 바로 서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숙여서 무거운 짐을 들어 올리는 자세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숙인 수축 상태에서 무거운 짐을 들고 억지로 힘을 쓸 때 허리 디스크 터지는 경우가 맛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이에요. 특히 노인분들, 나이 드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허리 중요하죠. 허리는 한번 터지면 디스크 터지면 이제 삶의 질 수준이 굉장히 나락으로 가요. 인생 그냥 사실상 너무 힘들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저 가장 두 번째로 허리에 많이 무리가 가는 행동을 바로 고급 대형 기사들은 매일 해야 돼요. 왜? 무거운 짐, 캐리어 많기 때문에 고급 택시를 불렀거든요. 고급 대형 택시를 부른 이유가 그 무거운 캐리어를 많이 실으려고 부른 거예요. 돈 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 중형 택시처럼 할 수 있습니까? 중형 택시는 어떻게 해요?
트렁크 문만 딱 열어주잖아요.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중형 택시는 트렁크 캐리어를 실어줄 의무가 없습니다. 캐리어를 그냥 손님 열어주기만 하면 손님이 싣는 게 의무예요. 참고로 캐리어 안 실어준다고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중형 택시는. 그래서 대부분의 기사님들 중형 택시 어떻게 하세요? 네, 그냥 트렁크 열어주거나 아예 차에서 그냥 얘기도 안 하죠. 가만히 있죠. 그러면 손님이 요즘엔 알아서 그냥 그 트렁크 문 열고 캐리어 실습니다. 인천공항에서도. 물론 대기장에서는 인천공항의 대기장에서는 줄 설 때는 실어줘야 되는 게 규칙이에요. 근데 그래봤자 무거운 짐을 있는 손님들은 없어요. 이쪽을 안 타요. 그러면 무거운 캐리어가 어느 정도냐? 있으면. 여러분들 이삿짐 캐리어 실어보셨습니까? 일반 캐리어 큰 사이즈보다 더 큰 이삿짐 캐리어도 저는 꽤나 실어봤습니다. 이건 인천공항 많이 운행하면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되는 손님들입니다. 일반 손님들도 있지만 일반 손님들 캐리어도 큰 것들은 무거워요. 근데 이삿짐 캐리어는 짐을 진짜 꽉꽉 실었어요. 네. 아니면 유학생 캐리어. 그런 애들 이제 방학 끝나거나 방학 시작 때 많이 들어오고 나가거든요. 예약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손님들 만나면 그 무거운 유학생들 캐리어나 이삿짐 캐리어를 실어야 되는 거예요. 차에 싣고 내려주고 고급 대형 택시는 무조건 손님 짐은 실어주고 내리는 게 의무입니다. 규칙입니다. 자, 허리에 우리가 가장 안 좋은 행동을 만약에 인천공항 위주로 운행하면 하루에 몇 번씩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왜 돈을 주고 자기 허리 디스크를 터뜨리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까? 저도 이걸 열심히 했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한 달에 인천공항 통행료 많이 나올 때 110만 원, 120만 원씩 나왔어요. 그냥 인천공항에 살았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빈 차로도 들어가고 뭐 어떻게든 뭐 그냥 무조건 하루에 미친 듯이 운행했어요. 근데 그렇게 할수록 돈은 어느 정도 벌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건강이 나빠지고 첫 번째, 두 번째 특히 중요한 허리가 너무 나빠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허리 삐끗했던 적은 없습니다. 근데 다른 동료 기사님들은 예전에 보면 허리 삐끗하시고 안 좋으셨던 기사님들도 꽤나 계세요. 그래서 고급 대형을 하시려는 분들은 자기 허리 근력 잘 단련해서 씨름 선수 정도 허리 근력 되면 하십시오. 아니면 저는 책임 못 집니다. 저는 분명히 경고 드렸습니다. 허리 막갈 자신 있으면 하십시오. 자, 고급 택시 건강이 나빠지는 세 번째 이유. 쉴 곳이 더 없어요. 쉴 곳이 없어요. 저도 처음에 고급 택시를 할 때는 이거 콜만 받으면 되니까 골목 안에 들어가서 여유 있게 있다가 콜만 받고 나오면 이제 꿀이네 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골목 안으로 들어가는 것 자체가 지칩니다. 들어가면 또 콜 받으면 나와야 되잖아. 골목길 그 좁은 데서 그 큰 차 가지고 나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골목길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해서 세워놓고 여유 있게 쉴 만한 공간도 그렇게 서울은 많지 않아요. 더 문제는 자, 우리 중형 택시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기사님들 쉬려고 할 때 어떤 게 있어요? 줄방하면 돼요. 저도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횡단보도에 줄방할 때 한 2대, 3대 서 있으면 그 뒤에 서는 거예요. 그게 통행에 문제가 없으면. 서 있는데 우리는 뭐예요? 쉬는 성격인 거죠. 그리고 제 차례까지 오면 아니면 앞에 한 뭐 10분, 15분 기다리다가 저는 또 다시 가거든요. 사실 그것만 해도 피로를, 일하던 중간에 피로를 꽤나 낮출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택시 대기장 같은데 손님 별로 없는 택시 대기장 있잖아요. 그런 데는 더 꿀이죠. 세워놓고 조수석에 앉아서 의자 젖히고 한 10분, 15분만 잠깐 쉬는 거예요. 편하게. 다리는 오히려 다시방에 올려놓으면 하체로 우리가 운전하면서 피가 많이 쏠렸던 것도 반대로 쭉 흐르면서 좀 적어도 혈액순환이나 건강에는 피로 회복이 되는 데는 좋죠. 근데 고급 대형 택시는 쉴 수 있는 곳이 없어요. 횡단보도에 줄방도 못하죠. 당연하죠. 그건 길방이 안 되는 차인데. 마찬가지로 택시 대기장도 있을 수가 없어요. 뒤에 어르신들 오면 바로 그냥 욕짓거리 날리고 빵빵거리고 가라고 뭐 길방도 안 되는데 여기 왜 서 있냐고 그럽니다. 화내십니다. 욕을 먹는 게 그런 데 서 있으면 일상이에요. 그래서 이제 항상 별로 이제 구박 안 받고 눈치 안 보고 그다음 주차 단속하는 차량들 별로 없는 그런데 짱 박혀서 있죠. 물론 그런 데를 좀 찾고 익숙해지면 뭐 그나마 좀 편해지는데 쉴 곳이 없어요. 그럼 공항 가면 어떠냐? 참고로 고급 대형 택시는 택시 대기장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 중형 택시야. 대기장 들어갔다가 쉬고 그냥 나와도 돼요. 한 달에 7번까지 가능한 거 아시죠? 7번까지는 그냥 나와도, 그러니까
6번까지는 그냥 나와도 괜찮아요. 7번부터는 이제 페널티가 있죠. 근데 인천공항 가봤자 뭐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래서 가다가 인천공항 갔다가 피곤하면 택시 대기장 들어가서 뭐 밥을 먹든지, 밥값도 5,000원 싸잖아요. 그다음 편의점도 있고, 그럼 라면 먹어도 되고, 거기에서 택시 세워놓고 뭐 주변에 숲길도 있고 그러니까 산책도 하고 좀 쉬다가 누워있다가 한 10분, 20분 쉬고 그냥 나와서 바로 서울로 쏘거나 해도 돼요. 그런 기사님들 많으세요. 쉴 겸 잠깐 있다가. 근데 문제는 그 편한 택시 대기장 고급 대형은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고급 대형 택시 인천공항 가면 그냥 인천공항을 빙빙 돌아요. 1터미널, 2터미널을 콜 받으려고. 어차피 쉴 곳 없거든요. 물론 거기 잠깐 이제 눈치 보면서 세워놓으면 주차 단속 차량이 계속 가면서 난립니다. 그래서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똥파리, 파리떼 같이 그런 느낌이죠. 어디 붙어 있으면 또 주차 단속 차 와서 빨리 빼라고 나가라고 가면 또 차들이 쫙 빠져요. 빠고 돌고 빙글빙글 돌다가 좀 피곤하고 콜 안 뜨면 또 어디 구석에 짱 박아서 차 세워놓지만 또 주차 단속 차량들 다 알죠. 그러면 또 CCTV 보고 있다가 와서 쫓아내면 또 날아가고. 그렇게 하기를 허다 일수입니다. 그래서 저기 업무지구 쪽, 하얏트나 그쪽 뒤쪽, 파라다이스 호텔 뒤쪽에 세워놓죠. 거기도 단속이 돼요. 요즘에 또 카메라도 더 추가해서 생기고 그쪽에 길 쪽으로 바깥쪽으로 공사장 있는 쪽으로 세워놓긴 하는데 거기도 주차 단속 차량이 요즘에는 엄청 자주 다닙니다. 그럼 또 쫓아내면 주차 단속 차 한번 오면 차들 다 또 확 떠나갔다가 또 빙빙 돌다가 다시 또 오고. 그러니까 이게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사실은 고급 대형은 없어요. 도심이나 공항이나 필요 누적이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길방 안대, 그리고 즉시 강제콜. 이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상당합니다. 우리가 아주 여유 있는 도시, 제가 생각하기에 인천 정도면 저는 고급 대형을 모르겠습니다. 책임은 못 져요. 근데 서울은 빡빡한 도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죠? 서울이 차가 안 막힐 때가 있습니까? 특히 출근, 퇴근, 자정 시간대에는 차가 너무 막히죠. 자정은 덜하죠. 자정은 아니죠. 출근, 퇴근 시간에는 차가 너무 막히죠. 낮 시간대도 사고 나면 막힐 때가 많고. 뭐 이렇다면 길방이 얼마나 좋냐면 연세 많은 기사님들 출근 시간 좋아하잖아요. 왜? 아니, 내가 뭐 고생할 게 뭐 있냐. 빈차등 켜고 그냥 쭉 가다가 타면 또 그대로 가면 되는데 대부분이 가는 방향으로 타니까. 근데 문제는 콜 받는 분들은 콜 손님까지 가기가 참 힘들죠. 그래도 중형 택시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바쁜 시간 차 유턴 반대편에 콜 이런 거 하기 힘들 때는 출근 퇴근 시간 때는 그냥 길방하면 돼. 가는 방향으로 그냥 가쪽에 손님만 태우고 모시고 그대로 또 가면 돼. 스트레스 별로 안 받아. 근데 이 고급 대형 택시는 길방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강제콜이 여러분들 출근 퇴근 시간대 해보면 손님들이 화가 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거리는 가까워. 근데 왜 이렇게 안 오냐고 짜증내고 취소를 엄청 많이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아니, 거리는 가까운 거 아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출근 시간에 막히는데 차 유턴해서 저쪽으로 가는 바로 옆에 블럭 대각선 블럭이야. 그래도 우리가 못 가는 경우가 허다하죠. 자, 그런 경우가 허다해요. 왜? 손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미쳐버리는 거죠. 근데 중형 택시는 어때요? 일반 중형은 어차피 비가맹이고 그러면 목적지 뜨잖아요. 목적지 뜨고 그럼 목적지 어딘지 대충 알고 그럼 출발지도 어딘지 대충 알면 우리가 안 받으면 되는 거야. 스트레스 받는 손님 위치면 도저히 지금 유턴하고 뭐 반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경우는. 근데 고급 대형은 강제콜이에요. 그게 안 돼요. 그냥 받고 나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출근 퇴근 시간을 해보면 스트레스가 진짜 미칩니다. 미쳐요. 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왜 안 와요? 왜 안 와요? 근데 문제는 나는 갈 수가 없어. 차가 이렇게 막혔고 신호를 몇 번이나 받아야 되고 또 그게 갑자기 좌회전이야. 그러면 줄 쫙 좌회전 서 있는데 거기 끼어들거나 앞으로 가서 하면 또 신고되면 또 딱지 날아오고 미쳐버리는 거죠. 그게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고급 대형 하시는 분들도 낮에 잘 안 하시잖아요. 저녁 되고 밤 되고 이제 도로 좀 여유 있어지면 그때 하시는 분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예요. 그나마 그때는
콜이 어느 쪽 방향에 떠도 그나마 할 만하거든요. 근데 낮 출근 퇴근 시간대는 진짜 아니고 그게 스트레스 심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대형을 하면 이 네 가지 건강이 나빠지는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이 나빠지는 이걸 매일 경험해야 돼요. 이 스트레스, 이 내 몸의 부정적인 상황들, 건강이 나빠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감당할 자신 있습니까? 이게 거짓말 같아요? 해보십시오. 해보십시오. 저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안 드려요. 그냥 내가 실제 경험한 고급 대형 택시를 하면서 건강이 나빠진 네 가지 이유를 얘기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도 실제 고급 대형 택시를 하면 똑같이 느낄 거예요.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이걸 저는 중형 택시 오면서 다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요즘 너무 즐겁게 일도 더 오래 하고 재밌게 하고 있잖아요. 정말 행복해요, 지금은. 근데 그래서 저는 지금 고급 대형 택시 차 공짜로 주면서 하라고 해도 저는 할 자신이 없어요. 전 내 건강이 나빠지고 내 스트레스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 이 상황을 도저히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그리고 돌아다니는 공항 가면 특히 고급 대형 택시 기사님들 많죠. 보면 그냥 마음으로 측은한 거예요. 특히 이제 차 뽑은 지 얼마 안 되는, 택시 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차도 새 차야. 그러면 선생님 건강 많이 버리시겠네요. 선생님이 원해서 그 건강 나빠지겠다는데 어쩌겠습니까? 네, 너무 많이는 나빠지지 말고 적절한 시점에 포기하십시오라고 그냥 속으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습니다. 고급 대형 택시는 구조적으로 진짜 몸 좋고 잠 안 자고 하루에 진짜 오래 일할 수 있고 마지막에 이제 피로 쌓인 상태에서도 반대로 멀리 가버리더라도 2-3시간 연장 근무 더 해도 전혀 상관없고 허리 진짜 튼튼하고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왜 거리 가까운데 출근 시간에 왜 안 와요? 퇴근 시간에 왜 바로 옆에 블럭인데 왜 500m, 400m 밖에 안 하는데 아직도 안 와요?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왜 안 와요? 왜 손님이 조금 지나버리면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반 중형의 취소에 비해서 손님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취소 수수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짜증이 출퇴근 시간에 거리 가까운데 안 오면 굉장해요. 그 감당할 자신 있으시죠? 그래서 저라면 고급 대형 택시 절대 안 합니다. 자, 오늘도 간만에 또 고급 대형 택시를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